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문형배라고 하는 자를 아시죠? 헌법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문형배 이자가 말이죠, 헌법 재판을 진행하면서 TF를 운영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서 물러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걸 연습을 했다, 그 말을 4번이나 연습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 등 돌아다니면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쇼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말이죠, 이재명하고 아주 가까운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윤석열을 파면시켜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헌재 소장이 될 걸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만 된다면 자기가 또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또 출세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재 소장은 지금 문형배가 아니었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안 시켜주죠. 그래서 빡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형배가 이재명을 들이받았습니다. 문형배가 이재명을 들이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이받았는지 보시죠. 먼저 이재명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웃기는 소리를 이렇게 국민을 내세워 가지고 분탕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이 하고 싶은 얘기는 최고 권력은 국민이고,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자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접 선출됐기 때문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선출 권력,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같은 거는 간접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다. 권력 서열론을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대통령 권력이 대법원 권력보다, 사법부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형배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문형배가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헌법에서. 대통령 권력도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도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그걸 판단하는 권력이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간접 선출된 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야. 헌법으로 애들로 말했지만 삼권 분립, 헌법 조항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어느 권력이 어느 권력보다 위에 있지 않다.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헌법 읽어보시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재명한테 하는 말입니다. 문형배가 이재명이라는 말은 입은 벌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재명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들이받은 겁니다. 문형배가 이재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자, 이재명이 아마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문형배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문형배가 윤석열 대통령을 날려줘가지고, 그것도 8대 0으로 날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쉽게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짓을 해먹고 있는데, 대통령을 잘 해먹고 있는데 저 문형배가 나를 갖다가 저격해?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형배는 그럼 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피가 사법부의 피지, 저 행정부의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 지금 사법부 편을 들어야 앞으로도 변호사라도 해서 먹고 살고 나중에라도 저 후배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지. 여기서 말이죠, 마치 이재명의 말이 맞는 것처럼, 권력의 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이 법조계에서 매장당합니다. 저자가 1965년생이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만연히 이재명 편을 들었다가는 그야말로 법조계에서 매장될 수 있다. 손익계산을 했겠죠. 두 번째는 뭐냐? 이재명이 뭘 기대했던 겁니다.
내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나야. 내가 없었다면 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 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이 챙기질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재명이 지금 저 사람을 헌재 소장으로 시켜줬더라면 저자는 엄청 넙죽전하고 받았겠지만 그렇게는 안 해주니까 아마 거기에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문영배는 이재명에게 지가 충성을 다했건만 뭐 의도적으로 충성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속으로도 이재명 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챙기지 않는 데 대한 어떤 원한 같은 것도 있겠죠. 분노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법조계에서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재명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 내지는 분노, 원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인데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법원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법원이 말이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기 직전입니다. 지금 법원이 조용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이 좌파 몇 명들이 또 준동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것들과는 달리 법원 내부의 주류 분위기는 사법부에 대한 탄압, 지금 사법부의 독립 이걸 갖다 해치는 저 정청래 같은 자들, 그리고 또 이재명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재명 탄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이재명 재판도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5개 재판 속게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봤자 이재명이 편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편 들어가지고 탄핵 안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편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던 사람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 편을 안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탄핵 사유가 이재명이 확실하면 헌법재판소 가면 100% 탄핵됩니다. 그러니까 정계에선 마흔역이 이재명 편을 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권력이라는 것은 기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면 100% 탄핵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 되느냐 마느냐 그건데 어떤 사람들은 걔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왜 탄핵당했습니까? 이쪽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탄핵당한 거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당했습니까? 이쪽에서 62명이 배신 때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반대로 저쪽에서 배신 때리면 또 마찬가지죠. 배신 때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조국이가 언제까지 이재명의 시다발을 하겠습니까? 조국이는 조국의 길을 갈 겁니다. 정청래는 벌써부터 지금 권력 차별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지금 궁지에 몰린 거 모르십니까? 박찬대가 사라졌죠. 박찬대를 내세웠어야 이재명이 꼬북 노릇을 충실하게 했을 건데 정청래는 아닙니다. 정청래는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어준이가 지금 정청래를 편들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김어준을 손보고 싶어가지고서 유튜브를 억압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권력이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벌써 2030들이 지금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고 행진을 하면 시민들이 이제 박수치면서 호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로는 말이죠. 내 팔을 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팔을 보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권력 취약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거는 탄핵사입니다. 100% 탄핵사입니다. 국힘도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하면 역풍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재명이 하는 것이 이것이 탄핵사유라고 하는 공감대가 지금 넓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21일부터 대구에서부터 이제 장애 집회가 열립니다. 이제 탄핵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권력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문영배가 그거를 보고서 들이받은 겁니다. 첫 번째, 문영배가 들이받은 이유는 법조계의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권력이 흔들리는 걸 보고서 저쪽에 줄 서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탈출하는 겁니다. 문영배가 이재명을 들이받은 이유는 엑스더스입니다. 탈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실업TV 지금 쇼핑몰 열려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합니다. 좋은 물건 많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농산급 농산물들도 있고 프리미엄 그런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고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강실업TV입니다.